안녕하세요, 태블치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비교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6세대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웹서핑, 영상 시청, 책을 볼 때 사용할 목적으로 8.3인치의 제품의 휴대성을 보고 구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주 용도로 사용할 책을 보는 이북 리더기의 용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동일한 사이즈의 오닉스 북스 노바 에어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닉스 북스 노바 에어도 올해 9월경에 출시한 최신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 한번 볼게요. 이 제품도 이북 제품 중에서는 괜찮은 디자인을 얇게 만들어서 에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근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두께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6.3mm에 293g이에요. 북스 노바 에어도 6.3mm이기 때문에 두께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무게는 이 제품은 235g으로 좀 더 가볍습니다. 비율은 오닉스 북스 노바 에어는 7.8인치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7.9인치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디자인도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특유의 그 위아래 베젤이 넓은 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 홈 버튼을 달아주면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비슷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세대 이북보다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극찬을 했는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태블릿보다는 한 세대 뒤처진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바 에어 같은 경우는 이잉크 흑백 제품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용도 외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영상 시청, 게임, 인터넷, 이북 사용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젤리 스크롤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젤리 스크롤이란 화면 주사율 불일치로 좌우의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세로 모드로 볼 때 젤리 스크롤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젤리 스크롤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웨이브 치듯이 글자들이 출렁출렁출렁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찍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해도 글자들이 출렁출렁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럼 젤리 스크롤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구입을 보류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애플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개인 편차가 너무 심해요. 괜찮다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필 저는 후자에 속하네요. 화면을 스크롤할 때 이 출렁거리는 글씨들을 보면 어지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정독하기보다는 빠르게 훑어보면서 자료를 찾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이 흔들리는 글자를 보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가로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로 모드로 볼 때는 그런 젤리 스크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영상 시청 외에는 대부분 세로 모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스크롤 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파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스크롤 할 때 보면은 이 우측에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얘를 꼭 누르고 있으면은 이 스크롤 바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빠르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화면이 출렁거리는 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느끼지 못하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젤리 스크롤 문제를 조금 더 눈에 덜 띄게 그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젤리 스크롤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화면 갱신 속도가 틀려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 하나를 더 띄운 상태로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을 따로 사용하면은 이 젤리 스크롤 현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드파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갱신이 느린 전자책 단말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자책 단말기를 켰습니다. 네어 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나 띄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에 이런 버튼 기능이 있어요. 얘를 켜주게 되면은 스크롤 할 때 버튼 누르면은 이 페이지 단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화면 갱신이 느린 이런 전자뒷단말기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기능인데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가상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찾아야 돼요. 대표적인 브라우저가 이건 이제 기본에서 지원하는 거고, 맥스톤 이라는 브라우저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가상키를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 키는 끄고, 이 맥스톤에서도 설정해 보면 가상키를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고 이 기능이 지금 빠졌나 보네요. 요거는 예전 버전을 쓰면은 그 가상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 되고 그 기능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볼륨키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지금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맥스톤을 설치를 했어요. 옵션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설정에 앱 보기에 가면은 스크롤을 이제 볼륨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걸로 아무거나 하고 스크롤을 볼륨 업, 다운으로, 페이지 다운으로 이렇게 스크롤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이패드에는 이러한 스크롤 기능을 지원하는 앱이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맥스톤도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앱도 많이 설치했는데 이렇게 그 가상키를 지원하는 앱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앱을 찾으면은 알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오토 스크롤 앱을 킨 다음에 이렇게 터치하면은 그 스크롤 단위로 페이지가 이동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재생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스크롤 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유료로 구입을 해야 돼요.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검색을 하면은 쓸만한 무료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애플 스토어에서는 이 앱을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결제할 생각이 없고요. 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앱 화면을 반으로 나누는 것,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인터넷 창을 반으로 나눴던 것, 이거와 좀 동일한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서드파티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탭 스크롤 앱입니다. 딱 열어주시면은 여러 창들을 이제 동시에 띄워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창을 제가 한 3개 정도 띄웠죠. 약간 모바일 보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쪽 한쪽 면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어떤가요? 지금 이 스크롤 할 때 젤리 스크롤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했고 지금 마치 핸드폰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했고 핸드폰을 지금 3개 정도 띄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탭을 더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개 창을 더 띄울 수 있죠. 이렇게 했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젤리 스크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젤리 스크롤은 이북 독서를 할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리드북스에서 책을 열었습니다. 지금 폰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EPU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을 볼 때는 저희가 그 스크롤 하지 않고 어떠한 앱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한 페이지씩 책을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젤리 스크롤하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S24에서 책을 볼 때도 문제없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좀 차이가 좀 나죠. 책과 가장 비슷한 이런 그 비율은 노바가 좀 더 비슷하고 대신 PDF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PDF 책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EPUB 책은 화면 비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북스노바는 이제 4:3 비율의 7.8인치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15.2대 10 비율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비율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불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16대 10 비율인 것을 보면 아이패드는 영상 시청에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괜찮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닉스 북스노바 에어와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간단한 기록을 하는 용도에는 괜찮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10인치, 12인치 태블릿을 꺼내서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런 8인치대 제품을 필기를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책에 빼곡하게 필기를 하거나 PDF 책을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8인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바 에어의 펜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있어갖고 이렇게 붙죠.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 펜입니다. 2세대 펜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를 했고요. 자, 똑같이 노트에서도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는 제가 악필이라서 감안해서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젤리 스크롤 이슈가 있으니까 꼭 매장 가서 직접 만져보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구입하는 것을 권고드렸고요. 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이북 대용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오늘 이 비교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